네, 뉴스회전 초대석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이상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2대 국회 얘기 뭐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네, 국회 정리 좀 하고 정리요? 네, 하세요.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아요. 혹시 물밑 협상 이런 건 없습니까? 평행선이라는 표현은 참 고급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고급진 겁니까? 왜냐 그러면은 네. 평행선이라 따지게 되면은 목적지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평행선이 아니라 네. 자동차의 바퀴 하나를 빼고 달리는 거죠. 고장이 나 있습니다. 고장이 나 달리질 있다. 못하죠. 네. 엔진이 국정입니다. 그리고 그 국정은 국민을 위한 거죠. 네. 그래서 바퀴가 빠져 있는데 네. 이게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네. 물밑 협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소위 말하자 그러면 언더테이블을 이야기하시는 네. 건데 언더테이블은 뭐 아시다시피 외교 쪽이라든가 국방 쪽에 굉장히 필요한 네. 부분입니다. 네. 특히 정치 쪽에서는 네. 물밑 협상이 이루어져야만이 네. 뭔가 가교 역할도 생기고 네. 그런데 일단 대전제가 없는 것이에요. 첫째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좀 회의적으로 본다면은 네. 물밑 협상을 진행하려는 분위기 자체가 아니다. 첫째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국회 개원한 지가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은 보름 정도 만에 원구성부터 시작해서 상임위 구성까지 다 마치고 네. 일부 법안까지 다 상임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조급하다는 겁니다. 조급하다. 그 조급한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아니 170석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여유를 부릴 만도 하고 또 뭐 집권 여당의 어떤 이야기도 좀 수용도 하고 네. 이런 너그러움이 좀 보일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표현이 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지금 행태를 보면은 양복 입은 무장 군인들 같아요. 그냥 밀어붙이고 있어요. 말도 못하게, 숨도 못 쉬게. 뭐 대화나 협상 뭐 이런 거는 그런 전혀 게 없는 없죠. 분위기예요. 지금 그 얘기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를 국힘을 보고 생떼 쓰고 있다 그러는데 글쎄요, 저희들 생떼 쓸 위치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소수 여당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치가 이야기가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급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아, 우리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 지금 촉박하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법적 리스크가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대북 송금이라든가 위정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혐의점이 드러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방어막을 쳐야 되겠고 그렇다 그러면 국회를 장악해야 됐다. 즉 의회 권력을 우리 걸로 온전히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대전제가 깔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물밑 협상이 이야기할 수 있는 대전제의 요건이 성립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민주당은 그칠 것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그럼 7개 상임위도 뭐 국민의힘에서는 받는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지도 없는 건가요? 어때요? 7개 상임위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뭐 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할지 우리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초선 의원이고 정치 처음 입문한 입장으로서 참 굴욕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데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받으면 말고 안 받으면 말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국정을 이렇게 정치를 끌고 가느냐. 같이 가자라는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조금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형태가 뭐냐 그러면은 집권 야당 대 힘없는 여당의 구도예요. 그래서 7개에 대한 부분들은 다수에 따라서 뭐 그렇게 배분이 된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참 이것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민주당의 어떤 수단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재명 지키기에 대한 방패막을 쳐야 되겠다는 그런 조급함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협상의 여지가 사실 없는 것이다. 또 한마디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국회에 예를 들어서 상임위 어느 상임위는 어느 당에서 가져가고 또 어떤 상임위는 어느 당에서 가지고 이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지자 그러면 왜 그 법으로 정해지지 않느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법으로 지배되는 사회는 굉장히 원시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입법부인 국회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정해놓지 않은 것은 합의 정신을 하라, 협의를 해라, 대화를 하랍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자 그러면은 젠틀맨십 어그리먼트입니다. 신사협정입니다. 그 정치적 신사협정을 통해서 시민의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국가적 정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연상적인 작용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 신사협정, 젠틀맨십 어그리먼트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보름 만에 다 했습니다. 다른 방향을 보고 지금 가고 있는 거네요. 야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는 이게 뭔가 이게 이렇게도 되는가? 이 국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심정밖에 없죠. 지금 이제 상임위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상임위 대신 특위로 대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의원님께서 미디어 특위위원장
상임위로 따지면 과방의 역할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까? 아니고 예, 당조직인데 공정언론 특위가 있습니다. 상임위를 대신하고 뭐 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그는 우리 박대출 위원이 네.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저는 이제 미디어 특위 위원장입니다. 당 조직이라 봐야 되겠죠. 아, 당 조직입니까? 당조직에서 좀 예, 상소가 예. 된 조직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 대책에 대한 현안에 네. 대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네, 예. 대응하는 그런 조직이라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뭐 과방위, 그다음에 운영위, 네. 그다음에 법사위, 법사위? 예, 이 세 개 예, 아닙니까? 세 개인데 국민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왜 했을까? 가지고 예, 오느냐? 예. 왜 법사위는 뭐고 네. 운영위는 뭐고 그다음에 과방위는 과방위는 또 뭐냐? 뭐냐? 이거 예, 궁금하게 예, 생각하시는데 예. 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간단하게 예. 설명해 드리면 네, 이렇습니다.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법의 입법에 대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입법 권력의 그 총체적인 본색이 그 본틀이 법사위에 다 있다. 법사위다. 예, 예. 운영위는 뭐냐?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운영위 의원들이 용산에 있는 수석이라든가 마음대로 불러낼 수 있어요. 정의 채택. 대통령실에 대한 너 그 이런 얘기 장악력이 있는데 있다. 용산에서 예,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느냐?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방위는 뭐냐? 과방위는 글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 잘못된 거, 운영에 잘못된 거 이것을 입맛에 맞게끔 소위 선전선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언론을 그래서 삼박자가 네, 삼일체가 네. 딱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사협정위에서 네, 네. 운영위와 법사위는 집권 여당이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관행대로 관례대로? 만들어 예, 지켜온 예, 겁니다. 예, 이거 예. 70년 만에 깬 거예요. 누가? 민주당이 깬 거예요. 네. 우리는 다 먹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지지도 않고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이건 당연히 가져가는 거냐. 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무기력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권이 창출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탄생이 됐습니다. 이것이 0.7%이든 아니면 70%의 차이든. 집권 어쨌든 여당에 대해서 집권 인정을 여당에다 해줘야 된다. 그 부분을 예, 인정을 해야 예, 되는 거죠. 인정을 해줘야 그래서 된다. 그 예.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국민들이 뽑은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출된 권력이 가지고 있는 정책 철학과 이념 이걸 실현시키라는 어떤 차원으로 이야기를 또 책임을 하는 지게 하면 그렇죠. 된다. 이렇게. 예,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은 의회 권력의 폭주다. 그래서 폭거다. 이렇게 네.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과방위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오전에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에서 방송 3법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통과가 됐는데. 뭐 예상된 겁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예상을 하고 예, 있고 예. 지금 와서 뭐 멈칫거린다 그러면은 시쳇말로 민주당이 쫄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네. 방송 장악 3법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4법이 돼 있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까지 법률까지 해서 들어왔죠. 예, 들어갔는데 예, 예. 방송 장악이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은 방송 장악이 그동안 방송의 공영 방송의 정치적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만들고 싶어서 즉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서 이것을 법을 발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 제가 예, 양도구육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예. 선함을 이야기하고 표방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건 방송 장악법이더라. 네, 우리가 그렇게 네, 이야기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네. 뭐 개고기 장사, 양고기 장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구도가 네. 되는 것이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장악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 세력의 이념과 정치적 철학에 대해서 또는 그들의 이익과 이익권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걸 하려고 그러면 선전선동에 할 수 있는 방송 매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장악한다. 거다. 그래서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글쎄요, 이걸 당하길 보고 있는 것인가 참 의심이 안타깝죠. 드신다.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에 이제 지금은 정부 여당의 그 영향력이 제일 큰데 이거를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또 시청자위원회 같은 게 외부로 확대를 해서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겠다라는 취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 그렇게 보세요. 예. 방송학계 PD연합회 뭐 등등을 쭉 이야기하는데 방송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방송은 어느 개인과 정파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다. 국민의 것이죠. 전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네. 것이고 사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야기해서 국가적 발전과 장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공영방송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자 방송학회 좋습니다. PD연합회 좋습니다. 뭐 다 좋은데 그 사람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분들이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대표로 가지고 그걸 통해 이사회를 장악하고 네, 그걸 네. 통해서 사장을 선출하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근거할 이유가 없다. 자, 지금 이사회 시스템 제도는 다 알려지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방송이 그전에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재산이 이 공영권 그리고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담보가 되지 생각해서 않는다라고 담보가 되지 보니까. 않는다 해서 그래서 이사를 제대로 만들었고 네.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공영방송 사전에 선출됐습니다. 그러다가 네.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정권 당시에 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여당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니까 쑥 들어갔어요. 통과를 안 시키고 그냥 쑥 들어갔다. 그렇죠. 그때는. 윤석열 정부 네. 들어서니까 다시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과연 국민을 위한 방송 공영에 대한 방송법이라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특정 정파를 위한 그 민주당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네. 21명의 이사회가 네, 만들었습니다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정파에 기대에 있거나 또는 특정 정파에서 활동했거나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주로 있더라. 그래서 대충적으로 보니까 21명의 이사진을 하지만은 네. 엄밀하게 국힘 입장으로서 숫자를 분석해 본 결과 네. 17대 4 정도로 야권이 유리하더라. 야권에? 네, 야권이 많이 유리하더라. 근데 뭐 그 학회라든지 그 시청자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야당에서 뭐 야당과 더 가까운 분들만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네. 그것을 일일이 네. 다 물어볼 수는 네, 없습니다만은 네. 통념적으로 네.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레코드라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거는 굉장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업무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하나 읽어드릴까요? 네, 네. 추천단체 보면요. 방송학회, 언론학회, 지역 언론학회 있습니다. 이 3대 학회 모두 다가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도했던 KBS, MBC 불법 파업에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뭐 시간 관계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진짜 공영방송에 국민에 돌려주기 위한 그런 어떤 숭고한 뜻에서 한 것이냐. 이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밖으로 학회 이름만 보면 굉장히 중립적인 것 같지만 그 면면을 보라는 안에서 거죠. 활동하신 예. 분들이나 면면을 보라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야당이나 뭐 언론 노조나 어떤 특정 저희들은 정파에 다 휘둘릴 분석을 가능성이 높다. 해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뭐 다시 한번 또 언론에 이야기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거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 할 말이 네, 많아질 것 하세요. 같습니다. 네, 네. 방송에 대해서 네. 저도 언론학자 출신이긴 합니다만 네. 우리가 흔히 방송이라 하면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정치로부터의 독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뭐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론이 본질상 권력에는 되게 강합니다. 그런데 제일 약한 게 어디냐? 자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네.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예속되어서 검역에 대해서 휘둘린다는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경영권에 있어서 네. 방송적 이해 관계자들이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면은 과연 이게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BBC나 NHK 등등을 네. 보면은 네. 방송 이사회 구성 자체가 방송 구성원이 크게 없어요.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주고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해야만이 소위 이야기하는 저널리즘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체제를 보십시오. 네. 특정 정파와 특정 세력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여기에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경영을 잘해서 돈을 벌어서 기자들이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기반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여당에서는 그럼 그런 게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대안 같은 거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아니면 뭐 논의를 하실 겁니까? 저는 어떠세요? 일단 네. 공영방송에 대한 네. 경영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MBC, EBS, KBS 소위 이야기하는 3사 공영방송에 대한 네. 본질적 의미로 원서는 이야기가 돼야 네, 되겠고 이사회 구성도 대표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성을 해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헌법재판소의 소장의 어떤 추천, 국회의장의 추천, 대통령의 추천 그런 중립성이 등등. 담보되는 그렇죠. 중립성이 단체가 들어와야 담보되지 된다. 않고는 네, 감히 네, 여기에 네, 국민의 네. 대표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방송학회의 학자가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대표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표성이 지금 없다라고 이제 대표성이 보시는 없죠. 거네요. 대표성이 네, 그러니까 네. 정파적 이익에 네, 그 네. 함몰될 수밖에 없고 취약성이 네. 강하다는 네. 겁니다. 또 하나 그 방송입법 개정안 얘기해 볼게요. 지금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지금 2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한 것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민주당의 개정안이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셔가지고 민주당에서 또 막 공격을 하고 논란이 되고 그래요. 어떤 근거로 참 말씀을 난리가 하시는가요? 났대요. 홍씨라고 쓰고 홍씨라고 읽었는데 홍씨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좀 기가 막혀서 또 반박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일부 개정안에 그러니까 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
관한 법률 개정안에 네. 제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이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네. 공당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는 그 심각성이 대단히 중요함을 그렇죠.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 문구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신경 됩니다. 써야죠. 그건 왜?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 국민에 대한 영향을 끼치기 네. 때문에 그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 제안 설명이라는 것은 이 법의 합리성, 이 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법 체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봐야 들어가야 된다. 됩니다. 그래서 네, 네. 법을 안 그러면 다 만들게 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가 가져왔는데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도 의견이 가능하다라고 네,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 자체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전체 지금까지 취지를 이인이 봐야지 위법이라고 이러잖아요. 이야기해서 예, 예, 방통위원장 예.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당신네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걸 가능하다고 합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결국 방통위원장 탄핵 요건이 안 되지 안 된다. 않느냐 예, 이런 예,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 찌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나오냐 보니까 이게 뭐 법률적 가능성과 사실적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 근거이라는데 앵커님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되지요. 네. 그러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이 민주당에서는 이 가능이라는 말 하나 말고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법은 네. 합법이냐 불법이냐입니다. 명확한 문구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한 거지 그 취지나 이런 걸 가능이라는 지적을 한 게 것이 아니다. 합법이라는 네, 얘기입니다. 네, 가능이라는 네, 것이. 네. 그 가능이라는 것이 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명시적으로 이야기해놓고 그걸 홍시라고 읽었는데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법은 방통위원장의 혹여 탄핵이 된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그 그렇지 부분을 않습니까? 말씀을 하신 거다. 예, 예. 그러면요, 의원님, 문맥상의 이런 논란을 빼고요. 방통위가 5인 합의제의 기구잖아요. 근데 지금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거 이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첫 번째로 네, 가장 원론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죠.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방통위원 추천하면 됩니다. 추천을 해라. 추천하지 않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최민희 의원이 네. 과방위 위원장이 됐습니다만은 네, 네. 그 이후로 추천에 대한 뭐 여러 얘기가 가지 흐름도 없다. 전혀 예. 없고. 2인 체제가 문제가 네, 있다면 그래서 추천을 하면 2인 되는데 안 체제라는 한다. 것은 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YTN 지분 매각에 대한 가처분 결정 당시에 판결문이 나와 있어요. 위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건 뭐냐 그러면 소지가 이겁니다.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방송통신법 13조거든요.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의원 정족수가 3인으로 해석이 될 때 위원이 아니고 위원장까지 해서 3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왔는데 네. 방송법 4조에 네.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위원장도 위원이고 부위원장도 위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법적인 뭐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그래서 말씀. 2인으로 가능하다는 네. 것이고 YTN의 지분 매각 가처분 네. 신청 때 판결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럼 5인 합의제 기구니까 여야가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잘 이렇게 활용을 할 수는 없겠습니까? 지금 대승적인 차원이 되겠습니까? 안 가장 된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방통위의 구성의 합의제를 네.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2인 체제가 모자라 있고 그게 위법이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추천하면 되는 추천하면 겁니다. 된다. 네. 추천하면 될 일을 왜 굳이 네. 이게 대해서 뭐 가능을 따지고 불가능을 따지고 이러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아유,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과방위에서 어쨌든 방송 3법하고 방통위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이제 본회의까지 가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시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가용할 네, 수 있는 네. 수단을 다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민주당이 방송장악사업법을 단독으로 어떤 합의와 협의의 정신도 거치지 않고 지금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어서 처리한 네. 겁니다. 이분은 독수 독과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렇게 명분이 없고 신뢰성이 없는 법안 자체가 그 효력이 어디까지 갈지도 모든 것은 국민에게 이야기하고 그 국민의 여론을 받아서 해야 되는 네. 겁니다. 그 국민의 여론 한 축이 누구냐? 국민의힘입니다. 그 반쪽을 버리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수 독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이 방송법을 포함해서 여야가 좀 잘 합의해서 저도 국회가 바랍니다. 정상화되길 예.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야죠. 예.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